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 부실한 물건을 가졌다고 주변을 걱정시킨 조선 어느 임금의 내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명성황후 김씨는 조선 제18대 임금 현종의 왕비이다. 명성황후는 왕세자빈으로 가래를 치렀고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자 왕비가 되었으며 왕이 죽은 뒤 자기의 친아들이 즉위하고 대비까지 된 전형적인 왕후의 삶을 산 조선의 유일한 여인이기도 했다. 현종은 계비가 없는 역대 조선국왕 중 유일하게 후궁을 들이지 않고 중전인 명성황후에게만 충실했다. 오직 명성황후와만 한 이불을 덮고 잤으므로 부부의 금실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금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명성황후가 워낙 성깔 있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후궁을 들이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다. 현종은 화를 낼 때는 단호했지만 부왕, 아내, 아들과는 정반대로 매우 온화한 성품이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애처가와 공처가의 얼굴을 동시에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숙종이 태어난 이후 모후 명성황후는 다른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고 숙종은 독자로 성장했다. 숙종은 어려서부터 병약하였는데 명성황후는 남자 형제도 없는 데다가 병약한 체구를 타고난 그가 일찍 죽지나 않을까 늘 염려하였다. 남자아이들은 빠르면 12서너 살쯤 될 때 아침에 일어나면 고추가 빳빳하니 서는 등 사내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자 시절 숙종의 아랫도리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많이 늦었다. 후손이 급한 명성황후는 아들의 아랫도리를 거의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였다. 어미의 눈에는 남자구실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아들의 그것이 너무 약해 보였다. 세자가 점점 장성하여 혼사를 치를 나이가 되었지만 물건은 여전히 변변치 않았다. 음경이 비비틀린 오이처럼 드리워져 발기되는 때가 아침에 일어나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소변도 그대로 흘러버려 항시에 앉은 자리를 적셨는데 하루에 한 번쯤은 요를 바꾸거나 바지를 바꿔 입기도 하였다. 속이 탄 명성황후가 한 번은 궁녀에게 부탁하여 남녀가 교접하는 것을 세자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고 자신은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되냐? 안 되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궁녀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왕비는 크게 2번 한숨을 쉬고 가슴을 쳤다. 명성황후는 아들을 잘 낳을 것 같은 궁녀를 선발하여 세자궁에 들여보냈는데 결과는 별로 신통하지 못했다. 아이를 생산하기도 전에 허약한 숙종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왕실의 손이 끊기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물론 명성황후의 이러한 생각은 기우였다. 숙종은 45년 10개월을 제위하여 조선 역대 임금 중 51년 7개월을 제위한 영조에 이어서 2번째로 제위 기간이 길며 영조, 태조, 고종, 광해군, 정종에 이어 58세에 승하하여 역대 조선의 임금 중에서 6번째로 장수한 왕이기 때문이다. 숙종은 1667년 현종 8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런데 부왕 현종이 급서하면서 13살의 어린 나이에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즉위 당시 어린 나이라는 점을 들어 명성황후가 수렴청정하려 했지만 숙종은 모후의 뜻을 무시하고 친정을 시작했다. 그건 그렇고 명성황후는 숙종의 세자 시절 세자빈을 들이고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세자빈은 세자와 동갑내기였다. 동갑내기들의 부부금실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나이에 소녀를 들였지만 이제 겨우 10살 무렵인 어린 부부는 밤에 해야 하는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하였다. 세자빈으로 간택되고 난 후 시어머니의 궁녀들을 동원한 남편에 대한 이상한 성교육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인경황후 김씨는 채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천연두로 숨을 거두었다.
명성황후의 두 번째 며느리는 인현왕후 민씨였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선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씨가 좋지 않으면 밭이라도 좋아야 했다. 아들의 그것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을 아는 어머니는 숙종보다 6살 연하인 인현왕후 민씨를 간택했다. 15 나이면 막 초경을 하는 나이이고 여자의 몸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가장 파릇한 나이이다. 왕의 나이도 21살이니 가장 정기 왕성한 나이였다. 그렇지만 숙종은 이 여인에게서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인경왕후 김씨가 죽고 계비 인현왕후 민씨가 들어오기까지의 6개월 사이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으니 훗날 장희빈으로 불리게 된 모후 처소의 궁녀로 있던 장씨이다. 눈에 확 띄는 미모를 가지고 있던 장씨는 숙종보다 2살이나 위였고 어린 왕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잠자리를 숙종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명성황후 김씨는 숙종의 후궁 희빈 장씨를 경계하여 그녀를 궁궐 밖으로 추방한다. 숙종실록에는 장희빈의 복귀를 청했던 계비 인현왕후에게 내전이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오. 주상이 평일에도 희로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니 내전은 후일에도 마땅히 나의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요. 라고 명성황후 김씨가 말했다고 적고 있다. 명성황후의 마지막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봐도 어찌 보면 애틋하고 어찌 보면 매우 황당하다. 숙종이 두창, 즉 천연도에 걸려 시름시름 사경을 헤매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평소 무속신앙을 신봉했던 명성대비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숙종의 무사쾌유를 기원하는 굿을 하였는데 문제는 무당이 왕의 쾌유를 위해서는 왕의 어머니가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물벌을 서야 한다 하고 공수를 내린 것이다. 명성황후는 아들이 아프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모양이었다. 무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혹독한 겨울 날씨에 삿갓을 쓰고 호치마만 입은 채 물벼락을 맞았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지독한 독감을 얻어 숙종 9년 음력 12월에 사망하고 말았다. 조정에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신하들이 숙종에게 문제의 무당을 처형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무사히 천연도에서 빠져나온 숙종은 무당을 귀양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명문가에서 잘 배운 여인답게 어느 날 인현왕후는 숙종에게 장희빈을 궁궐로 불러들일 것을 청했다. 왕후의 청에 따라 장희빈은 명성황후의 3년상이 끝난 1686년에 재입궁할 수 있었는데 곧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희빈장 씨는 남인을 등에 업고 서인가의 사람이었던 인현왕후와 정쟁을 벌이게 된다. 인현왕후 역시 장희빈이 재입궁한 이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 희빈장 씨의 버릇을 고친다며 아랫사람을 시켜 장희빈의 종아리를 친 적도 있었다. 이는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오만방자하게 구는 희빈장 씨에게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책벌이었다. 그러던 중 숙종 14년 희빈의 나이 30살에 훗날의 경종을 출산한다. 이때 숙종의 나이는 28살이었고 생애 첫 아들이었다. 어린 세자를 성교육시켜가며 손자의 얼굴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명성황후는 살아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학수고대했던 일인가. 이후 인현왕후는 숙종 15년에 폐위된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희빈장 씨가 중궁전의 세주인이 된다. 숙종이 폐위하면서 인현왕후에게 물은 죄는 첫째, 자식이 없는 죄. 둘째, 죽은 시부모의 계시를 빙자하여 왕에게 거짓을 고한 죄. 셋째, 왕의 육체를 조롱한 죄. 넷째, 투기로 내전의 일을 조정으로 확대시켜 국정을 어지럽힌 죄. 다섯째,
내전에서 궁인의 당파를 나누어 분당을 일으킨 죄. 였다. 7거지악 중 3가지나 범했으나 사실 인현왕후가 저지른 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미미한 죄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실이었다. 왕의 뒤에 왕자를 생산한 장희빈이 있음은 불문가지였다. 누가 봐도 무리한 일이었으므로 민심은 장희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후 숙종 20년, 5년 만에 인현왕후는 왕비로 복위되고 장희빈은 버림받는다. 인현왕후가 복위될 때의 명분은 삼불거의 규범이었는데 인현왕후는 숙종의 모친인 명성왕후와 증조모인 장렬왕후의 상을 같이 치른 조강지처이므로 폐위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교에서는 7거지악을 범한 아내일지라도 버리지 못하는 3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부모의 3년상을 부부가 같이 치렀거나, 둘째, 장가들 때 가난했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었거나, 마지막으로 아내가 돌아가도 의지할 데가 없는 경우이다. 삼불거의 규범에서는 쫓겨난 정실부인을 다시 들이면 새로 들인 정실부인은 친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첩으로 강등시킨다. 즉 인현왕후가 무죄라 복위된 것도 아니고 희빈 장씨가 죄를 지어 강등된 것이 아니라 단지 국법을 따른다는 명분을 가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숙종이 장희빈의 염증을 느낀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더하여 숙종이 제정신을 차렸다는 기록도 있다. 어쨌든 이날로 중전 장씨는 희빈으로 강등되어 별당으로 옮겨졌다. 장희빈은 원수를 갚기 위해 모녀와 술사를 고용한 다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궁궐 한쪽에 남모르게 신당을 만들었다. 그곳에 인현왕후의 인형을 만들어 세운 후 궁녀에게 하루에 3번씩 화살을 쏘게 하였으며 인형이 너덜너덜해지면 비단으로 염습하여 경회로 옆 연못가에 묻고는 또 다른 인형을 만들어 그렇게 하기를 3년 동안 계속하였다. 그래도 인현왕후의 신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연병 걸려 죽은 해골을 중궁전 뜰에 묻고 그 해골을 가루내어 인현왕후의 옷에 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시도가 효험이 있었던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인현왕후는 숙종 27년 8월 14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죽고 말았다. 복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인현왕후가 갑자기 죽은 죄를 물어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는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장희빈이 무당의 방술로 인현왕후를 죽게 한 무고의 옥사라고 하였다. 이렇게 숙종과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 민씨를 둘러싼 애정 다툼은 남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으로 번져 이후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다. 조선의 역사가 숙종 이후 당파 싸움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피해 역사로 전개된 것은 그 시작이 숙종의 부실한 물건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발동한 바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